509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키워드. 사장. 내 삶의 주도권. 책 정보. 제목 사장학개론. 저자 김승우. 출판일 2023년 04월 19일 출간.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사장이 되자. 책 소개. 이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우 회장의 신간이다.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그의 경영 철학 모두를 10여 년에 걸쳐 정리해온 그는 이번 사장학개론 책을 통해 120가지 주제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완성했다. 지난 7년간 3,000명의 사장 제자들을 만나 사장학 수업을 진행하며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더해 사장들이 묻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그 문제들을 목차로 구성해 방향 제시를 더했다. 한국 KCA 사장학교에 합격하고 저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장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기업인 저자는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기회와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돼 사장학 수업 내용 전체를 담아 사장학개론 책으로 출판을 결정하게 되었다. 책은 6가지 각각의 경우의 대상자들이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장으로 구성됐다. 한 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들이다. 자신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 것인지, 매출을 올려서 사람을 쓸 것인지, 함께 창업한 개국 공신들의 반란과 사업이 망해가는 징조 등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싶었던 폭넓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저자의 경영 철학을 담았다. 2장은 오래, 더 멀리,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내면이 힘을 키우는 데 필요한 주제들이다. 훌륭한 경쟁자를 왜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지, 규모에 따라 변해야 하는 사장의 태도, 비난에 단단해지고 정리와 정돈, 청소와 청결로 이어진 기본에 따라 깊은 심지를 가진 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언에 집중했다. 세 장은 거의 모든 사장, 중간급 간부 이상이라면 모두가 어려운 직원 운영 전반의 해결 제시가 담겼다.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고 지속되는 어려움인 직원 관리에 대한 조언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누구를 승진시켜야 하는지, 좋은 직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가장 경계해야 할 직원과 지금 즉시 해고해야 할 직원을 가려내는 방법, 더불어 회사의 언어로 보고가 이뤄지고 소통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업무보고 방식 등 지금 현장에서 곧바로 필요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4장과 5장은 사장에서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장을 위한 장이며 마지막 6장에서는 사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장이 되려는 꿈을 가진 모두를 위한 내용에 집중되었다. 사장학개론 도서는 국내 25%, 900만 명에 이르는 사장 모두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각 펼쳐 읽어볼 수 있도록 집필하는 동시에 평생을 사장으로 살아온 경험 많은 선배 경영인의 조언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던 모든 사장들을 위한 책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 책은 사장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장들을 위한 실무지침서입니다. 사장으로서 겪는 많은 문제의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꼭 사장이 아니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은퇴와 독립을 거쳐 창업 전선에 합류하게 될 미래의 사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2015년 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KCA 한국사장학교를 통해 지난 7년간 3,000여 명 남짓의 사업가, 제자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포를 혼자 운영하는 젊은 청년부터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나 상장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직종도 다양해서 전문직, 의사, 변호사, 외식업, 금융업, 교육업,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많은 질문과 경험은 해가 지나면서 사장학개론이라는 사장 전문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장 제자들로부터 사업의 규모,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한 고민과 질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0대부터 지금까지 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여러 사장을 만나 가르치며 사장학이라는 과정을 매년 더 정교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간 기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장은 혼자 무엇을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경쟁사의 사장은 사장 개개인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지만 현실에서 직접 만나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고민을 가진 사장들을 모아 KCA 한국사장학교를 통해 사장학개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등록자가 한정돼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25%가 넘는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한국사장학교에서 사용했던 수업 자료를 책으로 엮어 수업에 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은 사장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장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사장으로서 겪는 많은 문제의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꼭 사장이 아니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은퇴와 독립을 거쳐
창업전선에 합류하게 될 미래의 사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2015년 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KCA 한국사장학교를 통해 지난 7년간 3천여 명 남짓의 사업가 제자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포를 혼자 운영하는 젊은 청년부터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나 상장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직종도 다양해서 전문직, 의사, 변호사, 외식업, 금융업, 교육업,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많은 질문과 경험은 해가 지나면서 사장학개론이라는 사장 전문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장 제자들로부터 사업의 규모,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한 고민과 질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0대부터 지금까지 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여러 사장을 만나 가르치며 사장학이라는 과정을 매년 더 정교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간 기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장은 혼자 무엇을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경쟁사의 사장은 사장 개개인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지만 현실에서 직접 만나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고민을 가진 사장들을 모아 KCA 한국사장학교를 통해 사장학개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등록자가 한정돼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25%가 넘는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한국사장학교에서 사용했던 수업 자료를 책으로 엮어 수업에 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은 사장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장들을 위한 실무지침서입니다. 사장으로서 겪는 많은 문제의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꼭 사장이 아니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은퇴와 독립을 거쳐 창업 전선에 합류하게 될 미래의 사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2015년 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KCA 한국사장학교를 통해 지난 7년간 3천여 명 남짓의 사업가 제자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포를 혼자 운영하는 젊은 청년부터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나 상장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직종도 다양해서 전문직, 의사, 변호사, 외식업, 금융업, 교육업,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많은 질문과 경험은 해가 지나면서 사장학개론이라는 사장 전문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장 제자들로부터 사업의 규모,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한 고민과 질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0대부터 지금까지 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여러 사장을 만나 가르치며 사장학이라는 과정을 매년 더 정교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간 기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장은 혼자 무엇을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경쟁사의 사장은 사장 개개인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지만 현실에서 직접 만나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고민을 가진 사장들을 모아 KCA 한국사장학교를 통해 사장학개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등록자가 한정돼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25%가 넘는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한국사장학교에서 사용했던 수업 자료를 책으로 엮어 수업에 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술, 문화, 체육인들도 그들의 경쟁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만 있다면 모두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사업이 기업 형태로 잘 세워지면 이런 사업은 심지어 스스로 다른 사업으로 파생되어 번져나간다.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당신이 정상에 가기 전에 몇 가지 계곡과 낭떠러지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려 한다. 이 길은 가본 사람들은 모두 알지만 이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 첫 번째 계곡은 친구들이다. 사업 초기에는 잘 되라고 응원도 하고 마음껏 격려도 한다. 그러나 사업이 점점 커지면 진심으로 응원하는 친구와 질투하는 친구로 나뉜다. 두 번째 낭떠러지는 계곡 공신들의 반란이다. 사업 초기에는 주변 친척들이나 아는 동생들 위주로 창업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있지 않지만 오너가 창업할 때 열의를 갖고 참여한 사람들이다. 직책의 구분 없이 멀티플레이어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함께 겪어온 사람들이다.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상사라기보다 형님, 동생같이 사적인 관계들로 이어져 있다. 문제는 사업이 커지면서 조직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계곡은 사치다. 자리를 잡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면 그때부터 여유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제 사장은 노동하지 않고 사업 구상을 하거나 간단한 결제만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골프 친구들도 바꾼다. 사업 구상을 핑계로 해외여행도 다닌다. 벌어놓은 재산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산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체면을 이유로 현재의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융자를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 이 습성은 사업이 더 커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업이 커질수록 점점 집도 커지고 차도 비싸지기 때문에 융자 금액도 커지기 마련이다. 네 번째 낭떠러지는 명예다. 재산을 얻으면 명예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재산은 벌면 되지만 명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명예가 몇 개 있다. 동창회 회장, 향후회 회장, 각종 대학의 최고위 과정 동문회장, 동호회 회장, 협회 임원, 정부 기관의 관변 조직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섯 번째 고개는 자신을 사업하는 경우다. 이 고개를 넘어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간다. 이를 잘 유지하면 대기업으로 가기도 한다. 사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지 못할 정도가 되고 상장사에 버금가는 이익을 만들기 시작하면 생기는 문제다. 이때부터 경영자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가들 사이에 사업가로 알려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경쟁사보다 더 큰 사옥을 짓고 근사한 사장실을 만든다. 해외에는 지사를 만들거나 매장을 오픈한다. 상징적 의미로 회사의 성장을 표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실익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5번의 계곡과 낭떠러지와 고개를 넘고 나서야 한 세대를 이어갈 사업체를 얻을 수 있다. 사업은 끊임없는 공부와 자각을 통해 성장한다. 하나의 사업체를 이루기 위해 가난과 모욕과 육체적 고생과 원형 탈모를 모두 견뎌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회사를 고작 사치나 감사패 때문에 날릴 수는 없다. 모두들 정상까지 조금 더 힘내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김승호. 경영인 사업가.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SNOWFOX GROUP의 회장이다. 스노우 폭스는 현재 총매출 1조 원을 이루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기업 이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과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